첫 번째 PPT를 그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거를 저희가 한국 신용 데이터라고 하는 카드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업체랑 같이 해서 저희 방이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작년 19년도 대비 재작년 19년도 대비 작년에 카드 매출과 관련돼서 3월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유행이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권으로 해서 생겼던 1차 유행 때 보면 한 71%까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8월 초에 우리 서울 광화문 기독교 보수 집회 이후에 또 전국적인 확산이 됐죠. 그때도 보면 75.3%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좀 퍼졌습니다. 1, 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누적된 피해가 실제적으로 저렇게 68.0%라고 하는 수치로 좀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한 번도 누적된 피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눈여겨볼 게 1차 재난지원금이 5월 달에 지급됐을 때랑 9월 달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를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1차 재난지원금은 기억에 나시겠지만 전 국민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한 가족 코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인별로 지급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됐을 때 보면 19년도 대비 상회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5, 6, 7월 달까지 보면 굉장히 다른 시기보다도 20년도 대비 다른 시기보다도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5월서부터 5월 말 6월 초쯤에는 19년도를 상회하는 이런 매출 증가가 보였습니다. 반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보시면 선별적으로 지원됐던 겁니다. 규모별로 소상공인들한테 제한을 둬서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선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닥 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 효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있을 때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외식업, 술집, 그다음에 노래방, PC방 이런 그 영세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중점시설, 고위험 업종이라고 불렸는데요. 매출 수준을 경향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보면은 우리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외식업은 전반적으로 4개 업종들이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들이 다 하락하는 경향이지만 외식업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표를 보이지만 술집과 실내 체육 서비스업, 그다음에 노래방, PC방처럼 금지 기간이 상당히 많았던 데는 거의 이렇게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앞에 얘기했던 그 4개 업종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피해들이 매출 감소율이 발생을 했는지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을 법적 기준으로 보면 5억 미만이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종사자 수는 5인 미만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세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억서부터 5억 사이가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보면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구간에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49.6%의 표준 편차가 생겼습니다. 카페도 한 59.7%고요. 술집도 40%, 스포츠업도 51.8%. 표준 편차가 그 5천만 원 이상인데 1억, 5억 요 구간보다도 숫자가 큰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세할수록 이런 코로나 위기라든가 다양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5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도 어떤 업체는 쉽게 비교를 하면 100만 원어치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10만 원어치의 손해도 있다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출 감소 이 분포도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에서는 다양하게 그런 그 표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이상이 되는 소상공인들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치에 가까운 피해액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손실보상을 계산을 할 때 참고를 할 만한 분포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도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전년 대비 매출 비교표는 경상북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대로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외식업,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스포츠업 이런 시설들이 일반 관리 시설에 비해서 좀 더 매출의 하락폭이 좀 컸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경상북도 사례에서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앞에 거는 저희가 소상 16만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경향적인 매출 변화와 관련돼서 특정 업종들, 그 고위험 업종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다면, 요 1차, 2차, 3차 각각 그 대유행 시기에 어느 정도로 경북이 똑같이 앞에 표와처럼 매출과 관련돼서 등락폭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1, 2, 3차 시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경북은 1차 유행 시기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다른 데에서는 90% 뭐 이렇게 되는데, 대구하고 경북만 85%, 73%.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3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저희 100을 곱해서 쉽게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은 73%, 85%로 1차 유행 시기가 오히려 좀 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특이한 거 3차 유행 시기에 52주 차는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좀 더 많은 감소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작년 20년도에는 19년도 매출에 회복을 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영세 업종들, 음식업, 술집, 그다음에 PC방, 이런 카페업, 이런 데에 두드러진 그 타 업종에 비해서 좀 더 피해가 집중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표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복합적이라는 의미는 피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누적된 손실을 보상해주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게 소급 논란이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적된 손실이다. 그런 누적된 손실을 반드시 보상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이라고 해도 아까 보듯이 매출 규모별로 피해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업자들 같은 경우가 좀 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손실 보상에 근거하기보다는 두터운 피해 지원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앞서서 3번에 거쳐서 선별적인 피해 지원금을 줬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효과가 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줬을 때보다도 그다가 커다랗게 경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돼서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 법에 의한 손실보상이 적절한지 아니면 좀 더 말씀드렸던 중복성과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해주는 피해지원금 형식으로 소급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논의 끝에 저희가 손실보상법을 마련을 하면서 소급해서는 피해 지원으로 가고 손실보상법이 시행될 때부터는 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마련해서 관련된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는 이번 주에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이번 달 말에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힘당에서 그래서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어갖고요. 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지만 아무튼 저희 당이 약속을 한 만큼 6월 말에는 손실보상법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손실보상법이 기본적으로 좀 마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여행업, 공연전시 등 직접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데는 초저금리 대출과 한국형 PPP라고 하는 이런 선지원 후 정산 방식의 대출 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형 PPP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한테 5천만 원을 융자를 해줬을 때 초저금리로 그중에 한 2,500만 원을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고정비로 쓰면 그게 거기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2,500만 원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미국식 PPP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형으로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부랑 기재부랑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초저금리 대출 정도는 확정이 됐는데 이게 한국형 PPP라고 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대출은 아직까지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당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여행 7월 여름휴가 방역이 좀 더 백신이 접종이 좀 더 빨라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쉽게 해서 이제 여름 휴가 기분도 좀 내고 그것이 골목 상권의 간접적인 매출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보편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당에서도 당대표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그다음에 손실보상법 마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좀 마련될 때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경기 회복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요건 방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 말고 피해 지원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걸 잘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뭐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뭐 200~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금지 일수가 제한 일수가 뭐 며칠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금지 업종은 얼마, 제한 업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일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규모도 다르고 어떤 때는 또 지방 정부마다 행정이 좀 다르게 적용을 해갖고 금지가 됐다가 제한으로 풀렸다가 제한이 됐다가 금지가 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업체의 규모를 잘 따져서 그리고 그 업체가 당했던 행정 일수를 잘 따져갖고 1지원금 곱하기 영업금지 제한이든 영업금지든 영업 제한이든 그 일수를 곱해서 실질적인 피해에 비례한
보상을 지원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나갔던 앞서서의 선별지원금보다는 두텁게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안과 관련돼서는 좀 중기부 내에서도 중기부 장관 쪽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재부랑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돼서 아직도 많이 협의를 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건 당의 이 요구사항으로 좀 관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당에 뭐 언론상으로는 당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30조에서 35조 사이를 이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좀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 정책과 피해 지원의 방식을 일할 계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한다라면 전 충분히 35조까지도 충분히 그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를 위해서 조금 의견을 좀 내려오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전통적으로 보니까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약화되어 있는 산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LG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휴대폰을 그 산업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어떤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스마트 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 산업단지를 통해서 구명 일자리 사업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있지만 그 구체적인 컨텐츠라든가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든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면 제가 있는 산업통상중기벤처부에서 산업부랑 중기부랑 같이 좀 안들을 마련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통과된 법입니다. 골목 상점가들을 활성화시키는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나름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이미 기존에 진행되는 정책들이 많은데 전통시장이 포괄하지 못하는 좀 더 많은 거리의 상점가들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점가들이 등록이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등록된 상점가들이 또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될 때 이게 체계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고 다음 정책으로는 어떤 게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 있게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를 좀 새로 좀 등록할 수 있는 법이 통과를 됐고 그 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지금 조례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이건 약간 이제 대도시 수도권 위주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정책이 핵심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소도시에는 낙후돼 있는 상점가들을 뭐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 사랑 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다양한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해 줄 수 있는 육성 정책들을 한다든가 해서 낙후된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법률로서 좀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그 육성 정책을 통해 갖고 활성화된다라면 도시와 관련된 활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대구 경북형 기본소득 도입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이미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4차 산업 이후에 일자리들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영향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불안한 일자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일자리들도 어쨌거나 이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 더 소득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방도시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적이지만 이런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산업의 재편이나 전환들을 전략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뭐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초보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좀 이제 러프하기도 하고요.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좀 더 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적극적인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